소나무 그늘 아래에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뉴질랜드 앵초들을 삽목을 했던 것을 겨울 동안 보관했다가 정원에 4월에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요. 지금 자리를 다 잘 잡고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4월에 이렇게 정원에 내놓으면 한 7월쯤 꽃이 피더라고요. 요거는 바이올렛이고 요런 길쭉길쭉한 잎들은 뉴질랜드 앵초인데요. 이 뉴질랜드 앵초는 노지 월동이 되지 않아서 겨울에는 실내에 보관하고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제가 정원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뉴질랜드 앵초가 꽃이 아주 많이 피고 또 오래 피고 해가 아주 많지 않아도 실내에서 꽃을 보기가 좋아서 실내 가드닝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꽃이죠. 그런데 저는 실내에서 키우는 뉴질랜드 앵초를 삽목을 해서 이렇게 정원에서도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7월쯤 꽃이 필 건데요. 요 뉴질랜드 앵초가 아프리칸 바이올렛도 마찬가지이지만 잎꽂이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잎꽂이를 통해서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또 포기가 늘어나면 포기 나누기를 해서 또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올렛은 지금 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고 포기 나누기를 해서 늘려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 뉴질랜드 앵초는 굉장히 다양한 그 꽃의 모양과 색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모으면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고가입니다. 뉴질랜드 앵초들이. 그래서 좀 여러 개를 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꽃인데요. 잎꽂이가 잘 돼서 잎꽂이 삽목을 통해서 많이 늘릴 수도 있는 꽃입니다. 잎꽂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잎꽂이 방법 중에서 비교적 수월한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잎꽂이 한 것을 보여드리고 또 뿌리가 잘 내렸기 때문에 화분에 심어서 그것도 정원에 심으려고 합니다. 잎꽂이를 해서 지금 뿌리가 잘 내렸는데요. 모두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지금 위에 잎은 이렇게 말라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뿌리가 잘 내렸고 새로운 잎도 조그맣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잎꽂이를 했는데요. 이런 플라스틱 컵에 물을 담아서 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여기에 자른 잎을 끼웁니다. 뿌리 부분이 물에 닿을 수 있도록 물을 적당히 넣고 이걸 그늘에 둡니다. 그늘에 두면은 그대로 저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뿌리가 잘 내립니다. 따로 물을 주거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뿌리가 잘 내리고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고 아주 손쉽게 잎꽂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앵초 잎을 좀 정리하다가 아까워서 이렇게 잎꽂이를 해 보았는데요. 이쪽도 뿌리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잎꽂이가 잘 된 것을 흙에 심어서 정원에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 앵초는 강한 햇볕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 심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정원의 소나무 아래 뉴질랜드 앵초들과 바이올렛들을 심어 놓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잎꽂이가 잘 된 걸 심어서 그쪽에 같이 심어 놓으려고 하고 이렇게 잎꽂이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뉴질랜드 앵초나 바이올렛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법으로 쉽게 잎꽂이를 하셔서 많이 늘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화분에 잘 심어 주었고 지금 요거는 잎까지 조금 올라와서 좀 빨리 자라겠지만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잎이 나오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려도 잎이 나오면서 꽃까지 필 수 있게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심은 거는 계속 어떻게 자라는지 자라는 대로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아래에 뉴질랜드 앵초들이 있는 곳에 잘 심어 주었는데요. 세 개를 차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앵초를 정원에 심고 또 비가 와줘서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별 변화가 없지만 이제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나면 새로운 잎이 올라오면서 꽃도 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삽목을 해서 정원에 뉴질랜드 앵초를 심었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내려서 꽃들도 많이 피었는데요. 작년에 접시꽃
모종을 많이 심었는데 올해 겹 접시꽃을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어쩐 일인지 접시꽃이 제대로 싹이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 아쉬워서 얼마 전에 올해 꽃이 필 수 있는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것도 겹인데요. 이렇게 하얀색이 먼저 피고 있습니다. 접시꽃은 씨를 뿌린 그 해에는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꽃을 보기 위한 모종을 사려면 이렇게 2년차 모종을 사서 심어야 그 해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는 모종은 좀 비쌉니다. 그래도 올해 너무 아쉬워서 꽃을 볼 수 있는 2년차 모종을 사서 심었습니다. 요거는 노지 월동은 잘한다고 하고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예쁜 꽃을 보여주고 내년에도 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2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흰색이 먼저 꽃이 피었고 이쪽 겹 접시꽃은 아직 봉우리 상태입니다. 스텔라 원추리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해가 지나서 포기가 너무 커져서 제가 포기 나누기를 해서 정원 여기저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도 스텔라 원추리가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 스텔라 원추리는 꽃도 예쁘고 꽃도 오랫동안 핍니다. 봉우리가 계속 올라와서 이 원추리가 꽃이 하루만 피는 그래서 데이릴리라고도 하는데요. 하루만 피지만 이렇게 보면 봉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꽃을 오랫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 나누기를 해서 옮겨 심었는데도 꽃봉오리도 많이 올라오고 예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큰 포기 하나를 4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원 곳곳에 심어 놓았는데 모두 꽃봉오리를 잘 올리고 있습니다. 수생식물도 조금만 관리를 하면 정원에서 예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려서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연꽃도 잎을 아주 잘 올리고 있고 또 수생식물들 사이에 심어 놓은 꽃창포도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꽃창포라 이렇게 수생식물들과 같이 심어 놓았고요. 불의 옥잠도 작은 거 2개를 물 위에 띄워 놓았는데 지금 이파리가 많이 올라와서 풍성한 모습이고 이건 여름에 연보라색의 꽃도 아주 예쁜 그런 수생식물입니다. 이쪽에도 연이 있고 요거는 수련인데요. 잎이 연꽃이랑은 좀 다르죠. 수련은 곧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생식물 몇 가지 정도는 정원에서 수반에 담아서 충분히 키울 수가 있어서 저도 몇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여름에 연꽃과 수련이 아주 예쁩니다. 겹 페추니아들도 지금 꽃이 한창입니다. 가지가 많이 뻗으면서 자그마한 포기를 심어도 아주 풍성한 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2가지 색이 예쁘게 피고 있고 또 이 뒤쪽에는 작년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많이 올라온 것을 이쪽에 모아 심었습니다. 그래서 색은 어떤 것이 올라올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피는 걸 보니까 이런 식의 연보라색과 분홍색 그리고 하얀색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니어나 페추니아들은 자연발화도 잘 되기 때문에 싹이 올라온 것을 모아서 한 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바늘도 꽃이 봉우리들이 거의 다 피어서 이렇게 소박한 꽃이지만 이 시기에 또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작은 알리움 같이 생겼습니다. 종 모양으로 예쁘게 폈던 무늬 둥글레 꽃이 시들고 잎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예쁜 모습입니다. 무늬 둥글레는 그늘 정원에서 잎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봄에 꽃도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이죠. 옆에는 윤판나물인데요. 윤판나물도 꽃이 시들고 잎이 이렇게 멋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에서 마치 호스타 잎을 예쁘게 보듯이 그렇게 심어 놓으면 좋은 무늬 둥글레와 윤판나물입니다. 잎이 아주 멋진 공작 고사리도 아주 활짝 잎을 펼쳐서 멋진 모습입니다. 그늘에 심어 놓으면 그늘을 아주 예쁘게 해주는 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이라 준베리 열매들이 잘 익고 있습니다. 2월에 먹을 수 있는 열매라 준베리인데요. 이렇게 벌써 익은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색이 되면 거의 익은 건데요. 조금 여기서 더 진해지면 아주 맛있게 됩니다. 올해는 준베리가 아주 많이 달려서 꽤 많은 준베리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올해는 보리수 열매가 정말 많이 달려서 가지들이 지금 무거워서 축축 처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다 익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수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예쁘게 피는 분홍 낫달맞이 꽃인데요. 꽃이 금방 시들지만 또 연방 봉우리들이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이 항상 예쁘게 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홍 낫달맞이와 황금 낫달맞이가 같이 심어져 있는 곳인데 매년 보면 이 분홍 낫달맞이가 먼저 피고 뒤이어 뒤쪽에 있는 황금 낫달맞이가 피는데요. 여름 무렵에 아주 화사하게 볼 수 있는 여름꽃입니다.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수꾼사루비아 꽃이, 제가 이 수꾼사루비아를 이곳저곳에 심어 놓았는데요. 이곳에서도 예쁘게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이 수꾼사루비아도 월동을 아주 잘하는, 매년 볼 수 있는, 아주 키우기는 쉬우면서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잘 자라고 있고, 그 앞으로는 몇 년 만에 꽃이 피었는데요. 아주 작은 장미입니다. 큐티파이라고 하는, 재작년에 제가 심었던 것 같은데 계속 잎만 자라다가 올해 드디어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두 가지 색을 심었는데요. 약간 진한 빨간색, 그리고 여기는 약간 분홍빛이 도는 아주 작은 장미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꽃이 작습니다. 수영도 알아서 예쁘게 자라서 가지치기도 별로 할 필요가 없고 작게 자라서 아담한 정원에서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고, 이 큐티파이의 특징이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저 많은 꽃이 피면 아주 멋진 모습이 되는 큐티파이인데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리와 백합이 심어져 있는 꽃밭인데요. 매년 이 살구색 나리가 먼저 꽃이 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살구색 나리가 꽃이 피었고요. 색이 아주 화사하고 예쁜 나리꽃입니다. 작게 자라는 외성조팝 스파클링 샴페인인데요.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 조팝은 잎이 올라올 때 잎의 색도 마치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예쁜 색으로 올라오는데 꽃은 이런 형태로 핍니다. 이제 곧 수국들이 필 것 같은데요. 저희 정원에는 중부 지역에서 노지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수국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성으로 자라는 수국들인데요. 이거는 폴스타라고 외성 묵수국으로 향도 난다고 해서 향수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많이 올라왔고 곧 꽃이 예쁘게 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포기가 훨씬 커졌지만 키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게 크는 외성 묵수국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외성 아나멜 수국 중에서 무베트라고 하는 수국도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모두 중부 지역에서 꽃이 잘 피고 외성으로 자라는 수국입니다. 이쪽에는 요거도 외성 아나벨 수국인데요. 이거는 리메타라고 하는 라임색으로 피는 수국인데 꽃봉오리가 아주 많이 올라왔고, 여기 앞에는 블랑슈트라고 해서 하얀색으로 피는, 요거는 조만간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피려고 많이 올라왔고요. 이렇게 외성으로 자라는 수국들이기 때문에 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게 커서 이렇게 저희와 같은 작은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수국입니다. 올해는 많은 수국꽃이 필 것 같습니다. 자주색 클레마티스는 울타리에서 여전히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붓꽃들이 먼저 피고 나서 이렇게 꽃창포들이 피고 있습니다. 노란 꽃창포와 보라 꽃창포인데요.
꽃 종류들을 한 곳에 심어서 순차적으로 꽃을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나리가 이쪽에도 일부 있어서 이쪽에서도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들이 여전히 피어서 화사한 모습이고, 여기 외솜다리는 꽃을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꽃이 소박하면서도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하설초는 비를 맞아서 조금 처져 있지만 하얀색이 아주 예쁜 꽃이고, 그 옆에 있는 라게라텀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구슬잔대인데요. 구슬잔대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노지 월동을 잘하고 포기가 작년보다 커지면서 자랐습니다. 꽃이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피는데요.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은빛의 잎과 자주색의 꽃이 아주 멋진 우단동자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봉우리도 많이 있어서 우단동자 꽃도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월동 잘하고 올라와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마티스와 펜스테몬 꽃이 어우러져서 아주 예쁜 모습인데요. 이거는 자이어 펜스테몬으로 포기가 작년보다 훨씬 커지면서 꽃도 더 풍성하게 많이 피었습니다. 클레마티스와 같이 어우러져서 예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라는 조팝인데요. 제가 가지를 짧게 잘라 주었어도 크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외성 조팝보다 키가 훌쩍 자라서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분홍 조팝 꽃도 한꺼번에 꽃이 활짝 피면 아주 멋진 모습이 되는데요. 훌쩍 키가 커져서 이렇게 가지 끝마다 하늘하늘하게 꽃이 달렸습니다. 요거는 꽃을 본 후에 다시 짧게 가지를 잘라주면서 정리를 해주면 또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키우면 아주 단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성 병꽃도 화사한 꽃이 아주 예쁩니다. 데크 밑에 공간이었는데 잔디가 삐죽삐죽 자라고 별로 예쁘지 않아서 그쪽으로 페랭이들을 옮겨 심었더니 올해는 이렇게 화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페랭이들이 월동을 잘하고 과습에 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에서 더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어놓았는데, 월동하고 올라온 것도 있고 봄에 모종을 심은 것도 있는데 아주 화사하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고, 수군 사루비아도 요거는 월동을 하고 올라온 건데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크 아래쪽이 화사해졌는데요. 핑로초도 꽃이 이제 자리를 꽤 잡은 것 같습니다. 봄에 모종을 심었는데 자리를 잘 잡고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진분홍색 풍록초와 하얀색 겹풍록초인데요.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여름에 아주 한창인 토플들도 열심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하얀색 토플꽃이 참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데요. 잘라서 꽃다발을 만들어도 아주 예쁜 꽃이죠. 월동 잘하고 아주 포기도 잘 늘어나는 꽃입니다. 비를 맞으니까 꽃들이 아주 싱그러워 보입니다. 이쪽은 좀 그늘이 지는 정원인데 그늘에서 잘 자라는 꽃들로 지금은 아주 풍성한 모습이 되었고, 별수국도 조만간 꽃이 필 것 같습니다. 봉오리가 많이 올라왔고, 분홍 겹 찔레장미는 이제 곧 만개를 해서 아주 멋진 모습이 될 겁니다. 작년보다도 꽃봉오리가 정말 많이 올라왔고, 이 찔레장미들은 키우기가 참 쉽습니다. 가지를 싹 잘라주면 또 새순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꽃을 보면 아주 쉽게 관리를 하면서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이 빨간 찔레장미들이 먼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예쁜 모습이고, 이 겹질레 장미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희 정원이 꽃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좀 덩치가 커지는 장미를 키우기는 좀 힘들고, 장미가 좀 키우기도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장미 대신에 요 찔레 장미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어서 해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촌도 모내기를 많이 하는 철이라 이렇게 비가 오면 농사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원도 비가 오면 꽃과 나무들이 한층 더 싱싱하게 자라고, 또 삽목을 하거나 정원에 심어놓은 꽃들도 자리를 금방 잡고 또 예쁘게 잘 꽃을 피워줄 거라 기분 좋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